네, 오늘까지 딱 오후 거리에 남은 시장입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명쾌한 시장 전략과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악부정본부 이경준 부장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만 특히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을 1조 원 투자하겠다는 소식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해 주시죠. 네, 사실은 삼성전기가 연초부터 뭔가 변화의 기조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벤더들한테 넘겨주는 형태고 본인은 사실은 카메라 쪽에서도 좀 더 고부가가치로 압축을 하고 기판에서도 이제 FCBGA라고 하는데 보통 고급형 AP나 이제 전장이나 이제 CPU 같은 데 쓰여지는 그 고부가가치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증설했었던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컸었던 뭐 비교해서 이노텍도 사실은 시장의 예상보다 컸던 그런 증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판 쪽을 좀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비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부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진출하고 증설하는 회사들인데 연초 대비해서 이비델은 한 50% 정도, 그다음에 유니마이크론은 한 1.2배 정도 주가 상승이 됐어요. 근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 주가 대비 10% 정도 상승이거든요. 글쎄요. 아무래도 사업부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못 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텔을 포함해서 CPU 같은 고부가 가치에 대한 산업들을 받게 되면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영업이익이 8,300억이었었는데 올해 한 1.5조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도 사실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게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증설 발표와 동시에 완벽하게 사업부들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는 상황이고 마진율은 높아질 거고 내년에는 1.8조 이상 영업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가총액 15조 정도 나오는데 18조, 20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마지막 IT 쪽에서 부품주 중에서 전기가 새해 연말을 앞두고서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삼성전기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그동안 좀 못 가서 순환매 차원으로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좀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들을 쭉 돌려보게 되면 지금 신고가 인근에 있는 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하나는 대만 가건 지수인데 두 업종의 특징은 보면 IT 하드웨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IT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판이라든지 소부장들이 가는 것들은 사실은 글로벌 트렌드와 맞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실적들로 봤을 때 뭐 조금 뒤에 기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크게 증가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공급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문제보다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초과 공급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뭐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었는데 수요단에서 특히나 기판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전방위 모든 기판 쪽에서 쇼티지나 이제 수요 증가가 요소가 관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요단이 회복이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소부장 섹터는 결국은 선순환이 돌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에서는 뭐 PSK, 또 기판에서는 코리아 서키트, 소재인 동지세미캠, 폴더블 관련해서는 파인테크니스, 그다음 후공 쪽에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대표주들을 좀 보시면서 순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역시 뭐니 해도 기판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 관련해서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중고가 기판이라고 하는 FLC CSP 같은 기판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저가에 쓰이기도 하고요. RF 칩 같은 통신 칩에도 쓰이기도 하고 또 내년부터는 DDR5가 본격 생산이 되죠. 그러면은 관련된 부분도 기존의 메모리 기판보다는 단가가 25%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P라는 걸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수요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황이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또 코로나 이후에 중저가 물량을 하고 있던 중고 업체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중저가의 제품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Q와 P가 동시 상승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지만 내년에도 높은 수익 증가 가능하지 않을까? 관련해서 탑픽은 코리아 서키트고요. 현재 시총이 6,700억입니다. 근데 분기단에서 사실 300억이 넘는 이익이 한번 나왔는데 내년에도 그 이상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연간으로 봤을 때 최소 1,200억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BGA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가 증설하는 것도 똑같이 증설이 됐고 삼성전기가 이노텍만으로 물량을 해소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도 그 물량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퍼라는 걸 기준으로 보셔도 또 한 5.5배 내년 기준에서 그러면 충분히 더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종목들을 얼마나 좀 저가에 매수해서 비중을 높이느냐가 내년을 봤을 때 중장기 전략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큰 그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지수가 연 4일째 상승하면서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4개월 만에 8만 원대 다시 회복을 했고요. 또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주가가 여전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네. 상승 기대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리스크 요인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오미크론 리스크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치명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치가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리스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경구용 치료제도 두 가지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았죠. 즉 집에서 치료제를 먹고서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의료 시스템 붕괴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경제 정상화를 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ECB와 BOE 그다음에 FOMC를 통해서 내년 유동성 축소하고 금리 인상하겠다. 혹은 벌써 이미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다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요소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반면에 마이크론에서 보시겠지만 실적 발표 보시겠지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 전망을 좋게 줬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가 나왔고 또 오미크론이 감소하면 그로 인해 IT 부품이라든지 또 자동차 부품의 공급망 리스크도 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다 네. 보면 결국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제가 주로 보는 것 중에 빅스 변동성 지표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코로나 그 오미크론 이후에 200일선을 점 갭으로 넘어서 사실 그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전일 종가 기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도 사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어지고요. 주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하드웨어 업종이 내년에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만 어제까지 해서 많이 주가들이 올랐죠. 그러니까 PER로 보면 보통 IT 관련 종목들이 대여섯 배 있던 것들이 7, 8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싸게 포지션을 늘릴까가 중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단기로 보게 되면 개인 대주주 매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제외하면 이틀 남았는데 결국 그런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반등을 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미 고점에서 25%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유망 종목을 좀 찾아봐야겠죠. 앞서서도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에 또 유망한 업종군도 함께 꼽아주셨었는데 구체적으로 종목은 어떤 종목 보셔 계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네. 제가 일주일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예. 네. 일주일을 보고서 매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음 주에는 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주 있다 나올 예정인데 그러시네요. 그렇죠. 네. 메타버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생겼죠. 유동성도 축소되는 과정에서 예. 많이 맞아요. 조정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25% 조정을 받았고 또 대주주 매도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쪽 섹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메타버스와 2차 전지가 사실 대표적인 성장주와 조정을 받은 섹터겠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LNF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FOMC 있었던 12월 15일부터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아주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외인과 기관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개인들의 대주주, 왜냐하면 주가가 연초 대비 4배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1분기까지 적자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경쟁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3분기에 4천억 매출에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면서 10% 영업이익률 달성했고 시가총액이 11조 정도거든요. 근데 LNF라는 회사는 조금 더 늦게 증설을 하고 매출이 늦게 반영이 돼서 사실 3분기까지 2,500억밖에 매출이 안 나왔는데 4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전부 다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률도 2.8%라던 게 이제 지난 분기 5.6%가 나왔고 이번 분기에는 저는 8%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매출도 에코프로 비행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익률도 한 2% 정도밖에 차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80% 정도 할인받는 게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에코프로 BM이 11조고 LNF 같은 7.2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한 약 3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약 20% 정도 할인받는 시가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전 고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LNF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요망 종목으로는 LNF 2차전지 쪽에서 또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브로치와 뒷 배경이 굉장히 잘 그래요? 어울리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부장님. 네, 그래서 오늘도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망, 요망주 함께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